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5 성형외과의 박종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1탄, 2탄에 이어서 3탄으로 앞턱 수술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턱 수술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앞턱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T절골을 해서 폭을 좁히는 경우도 있고요. 앞턱을 잘라서 전진하는 경우, 후진하는 경우, 길이를 줄이는 경우, 늘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많이 하고 빈도가 많은 거를 하겠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입이 나오고 무턱인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턱을 전진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턱을 절골을 할 때 조심할 게 두 가지거든요. 자, 이빨이 이 뿌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 뿌리를 다치면 안 됩니다. 자를 때 이빨 뿌리를 다치면 그 이빨에 감각이 없어지고요. 이빨에 뿌리가 손상을 당하면 이빨이 변색이 돼요. 그래서 이빨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절골을 할 때 이 신경을 손상하지 않는 높이와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신경이 오는 경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CT나 엑스레이를 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절골선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라인을 그리고요. 거기서부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절골선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절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대개는 이제 이런 선도 미리 그려 놓습니다. 우리가 고정을 할 때, 절골은 여기다 했는데 고정을 할 때는 나사 구멍을 요 위에다 뚫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빨 뿌리를 또 다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선을 그려 놓고 절골을 하면 나중에 구멍을 뚫을 때 참고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절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요 위에 뼈와 아래쪽 턱뼈가 분리가 되죠. 무턱이어서 턱끝을 전진시키는 거를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이 턱을 이런 식으로 전진을 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후진을 할 수도 있고요.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옆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걸 길이를 늘리고 싶으면 이거를 사이를 띄우고 이 사이에 뼈 이식을 해서 길이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진을 할 거예요. 실제로 수술을 할 때도 우리가 사용하는 플레이트나 이런 거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부려서 그 환자분의 뼈에 잘 맞도록 조정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나 전진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엑스레이랑 CT를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전진을 시켜야 되는가를 미리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가 미리 어느 정도 꺾어져서 2mm, 3mm, 4mm, 5mm, 6mm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한쪽을 고정을 했고요. 이제 반대쪽을 고정을 할 거예요.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이빨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완성이 됐어요. 옆에서 보시면 이 앞턱이 이만큼이 전진이 됐죠. 저희는 지금 4mm로 구부러져 있는 플레이트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딱 4mm만큼이 전진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덜 전진하고 싶으면 더 작은 플레이트, 더 많이 전진하고 싶으면 더 큰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턱 끝이 완성이 돼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요, 여기에 이런 경계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는 요 뒤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절골을 하고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각턱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단차만 제거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턱 수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뒤에 환자분들께서 꼭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 안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를 깨끗하게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뭘 먹고 그러면은 실밥들에 찌꺼기가 엄청 많이 껴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글을 열심히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자주 가글을 해서 입안의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입안에서는 상처 치료입니다. 두 번째, 한 달 정도는 술, 담배를 삼가해 주셔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어디 가서 의사 선생님이 술, 담배 하라고 하는 적 있습니까? 몸 안에 니코틴이 들어가면 혈관이 확 수축을 하고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염증과 맞서 싸우는 능력, 뼈가 재생되고 회복되고 낫는 능력이 훅 떨어져요. 상처가 낫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주, 금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빼먹지 마셔야 돼요. 약 먹으면 속 버리는데요, 이러고 약 안 드시는 분들 있어요. 다 저희가 필요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약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 달 동안 씹는 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씹는 근육이 요 턱에서부터 광대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여기 다 뼈 잘랐거든요. 얘네들이 뼈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면 튼튼해져요. 그 다음엔 뭘 어떻게 씹든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뼈가 아물고 붙기 전에 자꾸 씹으면 이 뼈가와 나사가 고정하고 있는 게 마냥 원래 내 뼈만큼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세게 씹으면 고정한 게 불안정해지거나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딱딱하고 질긴 거 씹지 마시고 부드러운 거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시면 다 안전하고 무난하게 상처가 낫고 작고 예쁜 얼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3편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윤곽수술의 광대축 수술, 사각턱축 수술, 턱끝 수술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절골하고 고정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준비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다른 동영상이나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모형을 더 여러 개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술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